안녕하세요. 신서구 학생 여러분. 지구학 거꾸로 수업 시간에 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업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문제가 왜 우리 인류에게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느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의 85%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입니다. 이 연료들은 이제 과거에 생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만들어진 에너지원인데 주로 이제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지구를 더욱더 뜨겁게 온도를 올리는 지구온난화 효과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게 절실하고요. 또 하나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땅속에 매장되어 있고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만들어지는데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 내에 고갈될 것입니다. 석유가 40년, 석탄이 200년, 천연가스가 대충 한 60년 정도면 더 이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찾는 것은 우리 인류의 절박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친환경 에너지원의 종류들은 햇빛, 바람, 밀물과 썰물, 파도, 지열 이런 것들을 이용한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조력, 조류, 파력, 지열 발전 등 7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쌤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발전, 전기를 만드는 그 원리의 기초에서 각각의 친환경 발전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각각의 발전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입지 조건이 특히 제한되는 발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여러분 들어주기 바랍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발전기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조그만 보통 이제 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발전기인데요. 이 발전은 어떻게 해서 이 발전기는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느냐? 이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죠. 이런 자기장 속으로 어떤 도체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그럼 여기에 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 거꾸로인 것이 바로 발전 모터죠. 모터는 이런 자기장 속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그럼 얘가 힘을 받아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터라면 모터의 원리를 거꾸로,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도체를 갖다가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거꾸로 전류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이런 회전 운동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화력 발전,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를 떼는 화력 발전이나 아니면 이제 우라늄의 핵 분열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열을 통해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갖고 증기를 얻어서 이 증기가 터빈을 돌리게 되면 발전, 즉 전기를 얻어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터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터빈이란 건 뭐냐? 수증기라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공기와 같은 이런 것들이 유체라고 부르는데 이런 유체가 가지는 그런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근데 화력이나 원자력과 달리 수력은 이렇게 물을 끓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에 운동 에너지로 직접 터빈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얻어갖고 터빈을 회전시키는 이런 게 이제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라면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친환경 에너지 속에서는 태양열 발전이나 지열 발전이 그거에 해당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이제 수력 발전소인데요.
이제 강물이 흐르면 이제 댐을 막죠. 댐을 막아서 이렇게 물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 물의 낙차, 즉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곧바로 터빈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력 댐에서 이렇게 전기를 얻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얻는 친환경 발전은 풍력, 조력, 조류, 파력 이런 것들이 따로 물을 끓이지 않고 직접 운동 에너지를 갖고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태양열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발전은 그냥 태양열로 직접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끓이려면 지별판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끓여갖고 끓인 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태양열 발전과 비슷한 용어에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은 태양열 발전과는 완전 다른 원리예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냥 태양 빛 에너지를 곧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즉 터빈이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곧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게 되느냐? 이분 얼굴은 다 알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은 광전 효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어요. 이 광전 효과란 건 어떤 거냐? 이게 금속판에다가 빛을 쬐주니까 광전자가 튀어나오더라. 즉 다시 말하면 금속판에 빛을 쬐주면 전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것이 태양전지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좀 N형 반도체와 그 다음에 P형 반도체, 이 두 가지 반도체를 이게 결합을 시켜갖고 이 안에 이제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원리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와 위에 나와 있는 이런 광전 효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햇빛을 받으면 곧바로 전자의 움직임이 생긴다. 그게 바로 전류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터빈 같은 거 필요 없이 곧바로 전기를 얻는 것이 태양광 발전이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햇빛을 받아서 물을 끓여서 전기를 얻는 것은 태양열 발전이고, 그 다음에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곧바로 햇빛을 쬐이면 그러면 곧바로 전류를 얻게 되는 것이 태양광 발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에서는 태양전지가 꼭 필요하겠네요. 근데 여기 좀 비싸겠죠. 그런 약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경상남도 어느 마을에 있는 태양열주택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서 이제 물을 끓여서 전기도 만들고 그 물로 목욕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요건 이제 서울 문정동에 있는 가든5라고 부르는 쇼핑몰인데, 지을 때부터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으로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대학교, 저 광주에 조선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기숙사를 보면 이렇게 태양 전지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태양광을 이용해서 태양광 전지로 기숙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의 나라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세비야 마을에, 세비야 지역에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 공해가 없죠. 무제한이죠. 설치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도 수명이 한 20년은 넘어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흐린 날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전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늘 안개가 끼는 런던 같은,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태양열, 태양광 발전하기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태양전지 비싸죠. 그래서 초기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세 번째는 조력 발전인데, 이게 지금 이제 시하오에서의 발전 방식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바닷물을 막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경기도 시하오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바다를 막았어요. 보시는 이렇게 바다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가 바다였는데 여기를 갖다가 방주제로 막아버리니까 이 안에가 이제 호수가 됐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막아서 밀물대가 되면 이제 물이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바깥쪽 물의 높이가 높고 안쪽 물이 낮습니다. 그럼 이게 마치 강을 막은 댐처럼 위에서 아래로 물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낙차를 이용해서 물을 안으로 들여보낼 때 이때 이제 수력발전처럼 날개를 돌리는 거죠. 반대로 이제 썰물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안쪽 시야호 쪽이 물이 높고 바깥쪽 바닷물 쪽이 낮겠죠.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물이 낙차를 이용해서 흘러가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날개를 돌리는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 시야호 발전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다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뭐 밀물 때는 바다가 높고 썰물 때는 시야가 높아서 양쪽으로 다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야 발전은 한쪽 방향으로만 좀 날개를 돌리고 있어요. 이런 그 시야와 같은 이런 조력 발전은 아무데나 설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밀물과 썰물 당시에 조수간만의 차이가 아주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해안 쪽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 쪽에서는 가능하지만 동해나 남해 이런 곳에서는 입지 조건 자체가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진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조력발전소 중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구호를 보면 갯벌과 어민의 생존권을 뺏어가는 조력발전을 중단하라. 이런 건 왜 나왔을까요? 멀쩡한 바다를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이면 썩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야호를 막아버리게 되니까 안쪽에서 당연히 바다가 물이 오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갯벌이 사라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오로지 전기 생산만을 위해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강행을 하면 안 되겠죠. 조력발전과 비슷한 용어의 조류발전이 있습니다. 이 조류발전은 그냥 바람처럼 바닷물이 빠르게 이동을 하면 빠르게 이동하는 바닷물에다가 그냥 그대로 날개를 돌리는 거예요.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곳이 이제 진도에 있는데 여기 진도 지도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밀물과 썰물 때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빠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 진도 쪽이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이 폭이 좁으면 여러분 베르누이 원리를 들어봤죠? 그럼 폭이 좁은 곳을 통과할 때는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로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영화 명랑에서 이순신 장군이 맹활약을 펼쳤던 그 무대가 되는 곳이에요. 물길이 암초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커서 바다가 울은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울돌목인데 이 울돌목에다가 조류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속에다 그냥 날개를 박는 거예요. 사람 크기에 비하니까 굉장히 크죠. 조력과 조류발전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밀물과 썰물, 즉 달의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력이나 조류나 뭐 날씨나 계절 이런 것하고 무관하죠. 뭐 겨울이 되었다고 밀물 썰물이 더 커지는 거 아니고 날씨가 막 더 커지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발전량을 언제나 일정하게 예측해서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조류발전의 장점입니다. 반면에 아까 얘기했듯이 멀쩡한 바다를 막았기 때문에 갯벌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 그랬죠.
또 하나의 단점은 아무데나 할 수는 없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리발전도 이제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거지만 주로 아까 보신 그 울돌목처럼 진도처럼 물이 아주 물살이 빠른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조력 발전에 비해서는 이제 생태계 파괴는 없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풍력 발전입니다. 방금 전에 조력 발전은 바닷물로 날개를 돌렸다면 풍력 발전은 바람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개비처럼 바람이 이런 바람이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 그러면 이 블레이드가 돌아가겠죠. 그러면 바로 밑에 이제 이런 회전 운동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그 풍력 발전소를 이렇게 지나가다 본 적 있을 거예요. 강원도 놀러 갈 때 보면 대관령에 이런 풍력 발전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강릉 갈 때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고, 속초 갈 때는 이제 미시령 쪽으로 가는데 미시령 터널 지나가기 전에 이런 풍력 발전소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람, 돌, 여자가 많다. 그러니까 바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풍력 발전소 세우기 적합하겠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제주도 한경면에 있는 풍력 발전소 모습이고, 그 밑에는 김영리에 있는 풍력 발전소 모습인데, 방금 전에 봤던 대관령이나 미시령은 높은 산간지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가에 지어졌다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풍력 발전소는 사실 뭐 바람만 있으면 세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바람이 약하면 엄한 돈 들여서 발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소가 지금 이제 세워져 있는 곳인데, 가만히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주로 산간지방에 주로 풍력 발전소가 있고, 바다 쪽은 주로 이제 남해안 쪽에 이렇게 풍력 발전소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지역이 항상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입지 조건에 차이가 있는 거겠죠. 자, 여섯 번째로 이제 파력 발전입니다. 파력 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파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 파도가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이 파도가 바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밀물과 썰물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밀물과 썰물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빠지는 것이고,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바람의 마찰에 의해서 파동이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유명한 파력 발전, 펠라미스라고 부르는, 꼭 뱀처럼 생겼죠. 그래서 바다뱀, 별명이 바다뱀이에요. 펠라미스라고 부르는 놈인데, 이건 멀리서 찍은 거고 가까이서 찍으면 이렇게 큽니다. 어떤 원리로 발전을 하느냐 하면은 요 안에 이런 시설이 돼 있어요. 자, 바닷물이 파도가 쳐서 올라갑니다. 파도가 쳐서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쭉 밀리겠죠. 공기가 쭉 밀리면, 자, 여기에 이제 일종의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을 닫아놓고 이 공기가 여기 터빈을 지나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하면 여기서 날개를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여기는 이제 막혀져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바닷물이 내려갑니다. 바닷물이 내려가면 아까 여기 막혀있던 요 문이 열리고,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온 바람이 이렇게 아까 여기 닫혀 있었는데 열려서 이렇게 통과해서 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또 터빈을, 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에 의해서 해수면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모두 다 이와 같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파력 발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주도에다 파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요. 파도가 이렇게 쳐서 오게 되면 여기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또 해수면이 내려가게 되면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러면서 여기 있는 터빈을 돌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열 발전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아이슬란드에 있는 지열 발전소인데요. 알다시피 아이슬란드는 화산의 나라죠. 땅 속에 많은 마그마가 있고, 그 마그마에 의해서 가열된 지하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수가 이제 마그마에 의해서 이제 펄펄 끓겠죠.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발전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죠. 마그마에서 되어진 이 지하수를 끌어올려 갖고 이제 끌어올리려면 뭐 이게 뭐 지표면 바로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수백 미터 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기 수증기를 지하수에서 곧바로 얻어갖고 이것으로 발전도 하고 난방도 하는 것이 아이슬란드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속에 마그마가 거의 없죠. 사실 지열 발전을 하기는 굉장히 부적합한 나라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지하 4km, 지하 5km 요 지점에서의 지열을 보면은 이 포항 지역, 이 경상도 지역이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포항에서 이렇게 지열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 4km, 5km니까 4, 5천 미터씩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되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죠. 하지만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7개의 발전 방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한 것에 기초해서 첫 번째, 날씨에 영향을 받는 발전은 뭐냐? 터빈 없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은 뭐냐?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위치 에너지와 관련 있는 발전은 뭐냐? 입시 조건이 까다로운 발전 방식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날 때까지 숙제예요. 보면 참고로 조력 발전은 지금 이렇게 서해안 쪽에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 중이죠. 그 다음에 조리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쪽 뭐 맹골수도, 울돌목 이렇게 일정 특정 지역에서만 지금 이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는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력 발전은 울릉도, 그 다음에 영일만, 제주도 주로 이런 데서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풍력 발전의 입지 조건을 아까 봤죠. 그래서 이렇게 조력이나 조류, 파력, 풍력 발전은 특정 지역에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우리가 공부한 거를 이제 이게 쭉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이 모든 에너지원은 다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햇빛을 받아서 직접 태양전지로 전기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이 태양열이 이제 바닷물을 증발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름이 돼 갖고서 비가 돼서 내려갔고 이렇게 수력 발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태양열에 의해서 불균등 가열로 우리 지구에 바람이 생기죠. 그럼 이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이나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에 의한 파력 발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햇빛을 받아서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속에 묻혀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걸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떼서 전기를 얻는. 그러고 보니까 뭐 태양 광발전이나 화력 발전이나 파력 풍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이나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태양에서 왔구나. 태양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전 시간에는 지구가 준 선물 중에서 지하자원, 흙, 공기, 물, 바다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일부를 띄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